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컬러 팔레트라는 플러그인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컬러 팔레트는 어떤 특정한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은 아니고요. 영상을 분석해주는 분석 도구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웨이브 폼도 분석 도구죠.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러 팔레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색 보정을 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가장 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 영역이 되겠죠. 자, 웨이브 폼으로 보게 되면 가장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색 보정을 잘 안 해보셨거나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좀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로그 휠을 가지고 각 영역에 색상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인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룰 건 아닌데요. 이 로그 휠은 세컨더리 작업을 하는 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섀도우 영역에 레드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봐주시고요. 지금 웨이브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색상이 레드 색상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영상의 이 부분이 섀도우 영역이구나, 가장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웨이브폼 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드톤 영역에 색상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상을 넣었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그린 색상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미드톤 영역이구나, 이런 미드톤 영역이 웨이브폼 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 영역에 블루 색상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쯤부터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실 거예요. 자, 웨이브폼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나 웨이브폼으로 보게 되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영역들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좀 모호하죠? 이 부분은 웨이브폼 상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섀도우 영역과 미드톤 영역 간에 이 부분을 보시면 서로 교차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말하는 의미는 섀도우 영역을 조절하게 되면 온전히 섀도우 영역에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일부분은 미드톤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역에 어떤 색상을 주입을 하거나 조절을 하게 되면 온전히 하이라이트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드톤 영역의 일부분, 이 교차되는 부분만큼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이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지점이 존재를 한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면적을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라이트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섀도우 영역이 크고 제일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미드톤 영역이네요.
그런데 영상 색 보정을 하다 보면 이런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을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한 툴로 아래쪽에 보시면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하이 레인지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영역, 가장 밝은 부분의 영역을 재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로우 레인지를 통해서 섀도우 영역의 범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높였더니 하이라이트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로우 레인지를 옮기게 되면 자, 섀도우 영역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우 레인지와 하이 레인지를 통해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의 영역을 재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옮기게 되면 이렇게 웨브폼상에서도 보이게 되죠.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놓고요. 제가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원래는 이런 모양의 웨이브 폼이었는데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자,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박스가 생겼습니다. 작은 박스가 여러 개가 있고요. 큰 박스도 보이네요. 자, 그런데 개수를 세어보면 이 큰 박스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작은 박스도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되죠. 이쪽 옵션을 보게 되면 Number of Colors가 있습니다. 이쪽에 8개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가 8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박스에 들어있는 이 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작은 박스와 큰 박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마스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박스만 보이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작은 박스만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렌드를 통해서 0의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박스가 사라졌죠. 이 블렌드 값을 서서히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블렌드 값을 올렸더니 지금 보시면 이런 선들이 이 가운데 가로지르는 선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이 선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죠? 8개, 8개, 여기 8개, 8개, 여기 8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선은 여기 있는 박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분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박스들의 용도는요, 섀도우 영역 안에 있는 대표되는 톤을 8개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미드톤 영역 안에 있는 대표되는 톤의 8개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보이는 이 8개의 박스는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영역의 안에 있는 대표되는 톤을 8개를 뽑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8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옵션을 바꾸게 되면 더 많은 샘플링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큰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반전을 시켜서 큰 박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값 0으로 만들어주고 서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작은 박스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 이렇게 하나씩 분리되어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박스는 영상 전체에 대표되는 8개의 톤과 색을 샘플링을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보게 되면 자, 큰 박스는 영상 전체를, 이 작은 박스들은 8개씩 그룹이 되어 있는데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을 이런 식으로 샘플링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걸 웹폼 상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고요. 지금은 컬러 팔레트로 되어 있는데 눌러서 보게 되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
미드톤을 선택을 했더니 지금 하이라이트 영역과 섀도우 영역은 아예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지금 미드톤 영역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면 하이라이트 영역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섀도우 영역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웨이브 폼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모드를 통해서 이 전체를 팔레트를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영역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드톤을 선택을 해놨는데요. 이 미드톤 영역의 경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이 정확하게 경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컬러 팔레트의 미드톤, 섀도우, 하이라이트 영역을 따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단순화되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고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구현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해서 나쁜 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섀도우 스레숄드가 있고 하이라이트 스레숄드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쪽에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역할이 뭐였죠? 하이라이트 영역, 섀도우 영역, 미드톤 영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섀도우 값과 하이라이트 값을 이 슬라이더로 조정을 하면 각각의 영역의 넓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 영역입니다. 자, 이 하이라이트 영역의 슬라이더로 조정을 하게 되면 자, 하이라이트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마치 하이레인지를 이렇게 옮겨서 이 하이라이트 영역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주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섀도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슬라이더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점점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고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미드톤은 이 슬라이더와 이 슬라이더 사이의 공간이 미드톤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좁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미드톤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스레숄드 값의 슬라이더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컬러 팔레트의 모든 옵션 값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러 팔레트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성이 지금 핸드폰 보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인물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팔 부분, 얼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피부가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런 스킨톤이 이 외부폼 상에서 어떤 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펄스 컬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컬러 팔레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펄스 컬러는 좀 차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 스포이드를 이렇게 놓은 곳의 위치가 이 외부품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RGB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을 낮춰서 백으로 만든 다음에 체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만, 하나의 포인트만 보이기 때문에 인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한 부분을 파악하는 건 쉽지만 전반적인 이 피부톤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채도는 다시 정상화 시키고요. 자, 노드 하나를 만들고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또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고요. 제가 이렇게 미드톤을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미드톤 영역을 좁게 일단 만들어 줄게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피부톤, 스킨톤이 전부 다 이 미드톤 영역 안에 들어오게끔
슬라이더를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팔 부분은 지금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밝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영역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좁혀줘서 미드톤 영역을 하이라이트 영역 쪽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주실 때 이런 밝은, 피부의 밝은 부분이 모두 다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렇게 교차되는, 서로 간섭을 하는 이런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컬러 팔레트에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밝은 부분이. 원래는 이 부분이 아마 교차되어서 서로 간섭을 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은 피부의 어두운 면이겠죠. 지금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섀도우의 조정 슬라이더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미드톤 안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넣으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제가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스킨톤이 이 미드톤 안에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부 폼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256부터 640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눈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스킨톤이 이 웨이브폼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인물을 가지고 스킨톤을 가지고 이렇게 미드톤 안에 넣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는지를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인물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오브젝트도 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인물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인물의 스킨톤을 아까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드톤 영역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하나 만들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컬러 팔레트 적용시켜 준 다음에 미드톤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이마 부분, 코 부분, 이런 가장 밝은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이라이트 조정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포함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이라이트 영역과 미드톤 영역 안에 교차되는, 서로 간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역이 포함이 거의 될 겁니다. 이 컬러 팔레트는 그 경계 부분을 표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넣어주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 조정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 피부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자가 진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자 진 부분도 거의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킨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미드톤 영역 안에 넣어 봤습니다. 자, 넣어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0.191이니까 이쯤 어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853이니까 이쯤 어디 될 겁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이 영상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스킨톤이 웨이브폼 상에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간격이 좁았습니다. 스킨톤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좁았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얼굴만 클로즈업 되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얼굴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웨이브폼상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뭐 예를 들면 피부톤은 미드톤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같은 피부라도 영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아예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상마다 뭐 광원의 세기, 광원의 크기, 광원의 종류, 광원의 색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보는 눈이 아마 길러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영상을 통해서 스킨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웨이브폼 상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영상의 스틸컷을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 하나 만들고 컬러 팔레트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로 이렇게 1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슬라이더의 값을 낮춰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낮추니까 처음 보이는 게 뒤에 있는 전등이 보이네요. 그렇죠?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낮추니까 가장 먼저 여기가 밝아지고 지금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마 부분, 콧등 부분, 안경의 엣지 부분, 이 광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낮추니까 옆에 있는 인물의 이마 부분, 코 부분, 광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좀 더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낮추니까 이 빛을 받고 있는 이 인물의 쪽 부분이 보이고 이런 인물의 빛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영상에서는 메인 광원, 메인 조명이 이쪽에 있다라는 거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이 광원은 이 인물에 별다른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벽을 비추는 거지 이 인물에 영향은 많이 안 주고 있어요. 이쪽에 메인 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뒤쪽에 광원이 있다면 이런 인물들의 엣지 부분에 빛이 아마 보일 텐데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원이 크게, 메인 광원이 이쪽에 크게 하나가 있구나, 이건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자체가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영상에 어디에 광원이 주로 있는지, 몇 개의 광원이 있는지, 그 광원들이 사물이나 오브젝트나 이 인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손쉽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빛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천천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파악이 좀 쉽게 되거든요. 컬러 팔레트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대표되는 톤과 색을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주는 기능도 수행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옵션들과 이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영역을 따로따로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고 지금도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컬러 팔레트가 영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